더 고급진 책 읽기를 위한 본격 독서 가이드 벽돌책 미식회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벽돌책을 쉽고 재밌게 잘근잘근 우아하게 씹어 먹어보는 벽돌책 미식회 시간인데요. 벽돌책이라는 말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 설명을 한번 드려볼까요? 벽돌책이라 하면 무겁고 아주 부담스럽게 무거운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오늘 저희와 함께 즐기실 벽돌책은 무엇인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벽돌책 전문가를 모셨는데요. 벽돌책 맛집 김영사의 강영특 주관님을 모셨습니다. 오늘 첫 촬영이시고 딱 이렇게 중간에 앉으셨는데 어떠세요? 많이 떨리세요? 많이 떨립니다. 저도 많이 떨려요. 저도 덩달아. 출판사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뭔가 일로 할 때 읽는 책하고 평소에 그냥 좋아해서 읽는 책을 약간 분리해서 읽는 취미 같은 게 있는데 혹시 주관님은 평소에 어떤 독서를 하시는지? 저도 뭐 일 때문에 읽는 책이 한 절반 정도 되는 것 같고 제가 읽고 싶어서 이제 도서관에서 대출하거나 구입하거나 해서 쌓아놓는 책들이 한 절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이제 끝까지 완독하는 책은 사실 한 달에 한 2권이나 될까 싶고요. 여러분 들으셨죠? 저희 주관님도 한 달에 2권 정도라고 하세요. 저희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뭐 일반적으로 편집자가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우상이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편집자들이 책을 많이 읽는 편이긴 한 것 네. 같은데 제가 좀 끝까지 읽는 경우가 그만큼 좀 드문 것 같고요. 책이 많이 어질러져 있지만 어질러진 책 속에서 항상 갈피를 못 잡고 헤매는 그런 나날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저렇게 표현하지? 뷔페식으로 뷔페식으로 다양하게. 고급스럽게 즐기신다는. 스케일을 이제 이 벽돌책 소개하는 자리에 들고 온 게 조금 민망하기도 합니다. 왜냐면 뭐 700쪽도 안 되는 책인데 어떻게 벽돌책이라고 할 수 있을까? 벽돌책이라고 하기 민망하다고 하셨는데 사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도 부담스러워 하실 것 같거든요. 굉장히 두께가 두꺼워요. 넣을 가방 있으려면 가방 큰 거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에코백 같은 거. 네. 주관님이 생각하실 때 벽돌책이라는 게 기준이 어떤 건지 궁금해요. 분량도 분량인데 어느 분야에 어떤 네. 주제를 다루는 어떤 성격의 책이냐에 따라서 이제 부담감이 또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철학책 같은 경우는 네. 뭐 100페이지도 안 되는 책인데 뭐 몇 달간 끙끙 앓으면서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뭐 그런 책도 있고요. 스케일은 그래도 제법 잘 읽히는 책입니다. 네. 뭐. 제프리 웨스트의 스케일 이렇게 2018년에 출간된 버전하고 올해 이렇게 얇게 또 출간된 버전이 있습니다. 가격이 똑같나요?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격이 똑같나요? 벽돌 홈쇼핑 오랜만에 또 벽돌 홈쇼핑. 두 번째 시간. 3만 원에 절찬리 판매 중입니다. 포켓 에디션은 22,000원이에요. 주관님 직접 이 책을 만드셨지만 또 특별히 어떠셨는지. 이 책은 이제 책이 나오고 나서도 한번 쭉 살펴봤는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편집할 때와는 다르게 정말 부제처럼 생물 도시 기업의 성장과 죽음에 관한 보편 법칙을 네. 담고 있는 책인데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발견되는 그러니까 온갖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현상들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파노라마처럼 펼쳐지기 때문에 이걸 읽고 났을 때 비유하자면은 놀이동산에서 모든 놀이기구를 한 번씩 쫙 타고 또 그 중에서 이제 청룡 열차 같은 건 한 10번쯤 타고 내렸을 때 약간 현기증도 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스케일 출간되기 전에 회사에 이 책이 계약돼서 출간 준비 중으로 아직 대기 중일 때 그 알쓸 신잡에서 정재승 교수님이 소개해 주신 걸로 처음 접했어요. 그 프로그램에서 정재승 교수님이 도시의 크기, 도시의 스케일과 인간의 창의성, 그 도시에서 발현되는 창의성의 비율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를 말씀을 해주셔서 그 안에 또 역학이 있구나. 그 다양한 현상들에서 이제 하나의 보편 법칙을 추출해서 이제 제시한다는 게 굉장히 원대한 비전이지 않습니까? 예, 물리학자들이 많이 품고 있는 통일 이론을 이제 이분은 또 나름대로 보여주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덕에 총체적인 하나의 시선 같은 걸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어떤 색다른 관점, 기존에 우리가 생각해보지 못했던 어떤 그런 관점을 얻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저자가 제프리 웨스트 교수인데요. 복잡계 과학의 메카처럼 불리는 그 산타페 연구소 소장을 지낸 분입니다. 원래 이제 이런 연구하던 분이 아닌데 이 연구를 하게 된 계기가 좀 재밌더라고요. 그 원래는 로스 앨러머스 국립연구소라는 곳에서 고에너지 물리학이라는 분야를 연구했던 분이었는데 그분이 에너지. 예. 참 이거 설명 자막이 나가고 있어요. 문과와 멀어지는 설명이. 뭉송한 무드로. 이분이 이제 남자들이 장수하지 못하는, 오래 살지 못하는 그런 집안에서 나고 자란 거예요. 교수님의 그렇죠. 집안의 예. 남자분들이.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되었을 때 죽음에 대해 생각하게 됐고, 사람이 도대체 왜 늙고 병들어 죽는가, 뭐 이제 이런 고민을 하게 됐고, 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당연히 뭐 정량적인 연구들, 예측도 어느 정도 제시하는 그런 연구들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뭐 두루 살펴봤는데 의외로 그런 게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런 문제를 파고들게 됐고, 이런 스케일 일반에 대한 뭐 그런 연구까지. 읽으시면서 특별히 뭐 조금 더 인상 깊었다거나 재미있으셨다는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재미있는 대목이라기보다는 좀 이 책에서 다루는 그 물음들, 저자의 관심사를 또 잘 정리한 대목이 있어서 몇 개만 읽어보면, 우리는 왜 천년만 년 살지 못하고 기껏해야 120년밖에 살지 못할까? 우리는 왜 죽는 것일까? 그리고 이 수명의 한계를 정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 몸을 이루는 세포와 복잡한 분자의 특성을 토대로 수명을 계산할 수 있을까? 기업은 대부분 존속기간이 비교적 짧은 반면 도시는 가장 강력하면서도 취약점이라고는 없어 보이는 기업조차도 필연적으로 맞이하는 몰락이라는 운명을 어떻게 회피하면서 성장을 계속하는 것일까? 도시의 최대 크기가 있을까? 최적 크기는? 동식물의 최대 크기가 있을까? 아주 큰 곤충과 아주 넓은 거대 도시가 존재할 수 있을까? 삶의 속도는 왜 계속 증가할까? 사회 경제적 삶을 지탱하기 위해 혁신의 속도가 계속 가속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인류가 만들어낸 겨우 지난 1만 년에 걸쳐 진화한 체계들이 수십억 년에 걸쳐 진화한 자연세계와 어떻게 하면 계속 공존할 수 있을까? 착상과 부의 창조를 통해 약동하는 혁신적인 사회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아니면 지구는 슬럼과 갈등, 황폐함으로 가득한 운명을 맞이할까? 마지막에 이제 지속 가능성, 뭐 환경 문제도 우리가 마주한 기후 위기, 뭐 큰 문제들에 대해서 굉장히 인사이트를 주는 그런 내용이 마지막에 또 담겨 있습니다. 결국에는 교수님이 그래서 이 세계가 지속 가능하다고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그러니까 이분의 진단에 따르면은 상황이 굉장히 비관적인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지속적인 성장이 유지되려면 이어지는 혁신들 사이의 시간 간격이 점점 더 짧아져야 한다.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발견, 적응, 혁신이 일어나는 속도는 점점 더 빨라져야 한다. 전반적인 삶의 속도가 더 빨라질 뿐 아니라 우리는 점점 더 빠른 속도로 혁신을 이루어야 한다. 우리는 늘 점점 더 빨라지고 있는 한 대의 가속되는 트레드밀 위에서 살고 있을 뿐 아니라 어느 시기가 되면 더욱 빠른 속도로 가속되고 있는 다른 트레드밀로 뛰어넘어야 하고 그 뒤에 다시 더욱 빨리 움직이는 또 다른 트레드밀로 더 짧은 기간에 옮겨가야 한다. 이 전체 과정은 점점 더 빠른 속도로 계속 되풀이되어야 한다. 이는 놀랍고도 약간은 기이한 정신병적 행동인 양 들린다. 그렇게 하다가는 집단 심장마비가 일어날 것 같다. 시시포스의 과제가 시시하게 느껴질 정도다. 뭐 이런 거죠. 이제 저희가 추구하는 뭐 성장이 이런 형태로, 예, 그걸 바란다면 이런 식으로 살아가야 하는 뭐 이런 시지푸스 같은 상황. 희망적인 얘기는 없나요? 좀 열어놓고 있어요. 이제 뭐 우리의 선택이 이제 중요하다. 그 정도의 얘기가 아닐까. 이 책 흥미롭게 읽는 팁을 조금 더 주신다면. 일단 그 저자의 테드 강연 영상이 또 유튜브에 올라가 있습니다. 한글 자막도 있으니까 한글 자막이 있다고 합니다.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과학 쿠키 같은 되게 발랄한 분들이 이렇게 굉장히 재미있게 이 책을 소개하는 그런 영상들도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그게 아니어도 그냥 처음부터 쭉 읽어가면은 일단 대부분 즐겁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뭐 시간이 없다, 관심 분야부터 이제 읽고 싶은 분들은 해당 분야부터, 그러니까 앞부분을 먼저 조금 읽다가 이제 해당 분야로 건너가서 읽으시면 되겠고, 또 건너뛰어도 되나요? 이렇게? 예, 그 사실 좀 앞부분에 조금 딱딱한 얘기들이 좀 많이 있는 편이거든요. 굉장히 낯선
용어들도 등장하고 해서 거기서 좀 막힐 수가 있는데 그때는 슬쩍 넘어가서 이제 이 부분을 읽다가 다시 돌아오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 벽돌책 미식회 공식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 제프리 웨스트의 스케일을 어떤 맛이다 라고 표현해 주세요. 달달하지만 딱딱하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씹으면 계속 그 맛이 우러나고 또 먹다 보면은 이제 질긴 쇠심줄 같은 게 이에 끼어가지고 이가 아프기도 하고 이가 부러지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계속 생각보다 많이 집어먹게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육포함 맞아요. 정말로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떤 물리 법칙에 따라서 어떤 과학적인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지 궁금한 분들이라면은 읽으시다 보면 지적인 그런 허기들이 좀 채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문하지도 않은 육포가 나왔어요. 이거를 처음에 주셨어요. 이거 뜯으면서. 책을 육포 한 봉 옆에 두고 맥주도 한 잔. 땡겨주게요. 네, 오늘 벽돌책 미식회 이제 정리할 시간인데요. 편집자들이 좀 그 내성적이기도 하고 또 음지에서 지요. 드러나지 않게 일하는 시절이니만큼 나와서 책도 소개하고 뭐 애를 쓰고 있습니다. 도움이 될 텐데 예, 짠해집니다. 예. 재밌는 책이니까 즐겁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주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스케일 벽돌책 미식회 어떠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저희는 나누면 2배로 맛있는 벽돌책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다시 만나요. 안녕. 벽돌책을 쉽게 읽는 방법. 벽돌책을 기본적으로 꼭 읽어야 되나 싶습니다. 인생이 짧은데 우리가 이 벽돌책을 읽으며 살아야 하나 그런 시간이 있나. 기왕이면 좀 겁을 먹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책을 좀 만만하게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렇게 양장으로 보면 또 두껍고 되게 하드해 보이지만 또 이렇게 포켓 에디션을 보면 또 나름대로 네, 할만하다.